호텔리어 보니문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어요. 굉장히 어색어색. 오늘 이렇게 비디오를 켜게 된 이유는 우리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호텔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호텔 취업을 하면서 물론 호텔이 여러분들을 고용을 해줘야 되지만 그 전엔 우리가 지원할 호텔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호텔이나 가거나 또는 나와 맞지 않는 그런 호텔에 간다고 하면 어렵게 한 취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호텔 생활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은 센스입니다. 다시 한번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21살 때부터 호텔 프론트데스크 일을 시작을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일한 프론트데스크 일은 31살이에요. 중간중간 물론 쉰 기간이 있겠지만 이 기간으로 보면 딱 10년 동안 일을 해왔고, 그동안 정말 많은 호텔에서 일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직을 굉장히 많이 한 편이에요. 이게 이력서상으로는 왜 이렇게 다닌 직장이 많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많이 옮기면서 그만큼 더 많은 호텔을 경험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고 많은 일들을 배워가는 게 사실 재밌었거든요. 저는 의도적으로 좀 이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호텔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취업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내가 다닐 회사 고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리어로서의 프라이드 편을 한번 알아볼게요. 당연히 3성급 호텔에 다니는 것보다는 5성급 호텔에 다니는 게 엄청난 이 자존감을 좀 키워주고, 또 자신있게 나 어느 호텔 다녀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프라이드를 저한테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럴 법도 한 게 시설적인 면부터 웅장하고의 아니고의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지인분들한테 나 어디 호텔 다녀오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찾아보실 거예요. 와, 이거 되게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당연히 거기에 종사하고 있으신 분들도 좀 대단해 보이고, 그런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바야흐로 23살 때 이야기인데, 제가 다니던 호텔은 비즈니스 호텔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로 맞은편에 리츠칼튼 호텔이 있었어요. 굉장히 웅장하고 엄청 화려했던 호텔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노보텔 호텔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출근을 하면서 그 두 호텔을 지나갔었어야 했거든요. 그 두 호텔이 저에게는 얼마나 커 보였던지 항상 나는 언제쯤 저 호텔에 갈 수 있을까 혼자 생각하면서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삼성과 5성이 분명한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오로지 프라이드만 보자고 한다면 저는 5성. 두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바로 직원 마인드예요. 사실 이건 저희 마인드의 변화를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 그래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비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3성, 5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저의 그런 마인드 변화를 담아낸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 참고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3성급의 호텔에 다녔을 때는 사실 그냥 나는 여기 직원이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오로지 정시 출근하고 칼퇴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친절하게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 거는 기본으로 가되, 여기에 더해서 고객 만족을 위해 제가 힘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나는 여기 그냥 직원일 뿐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에게 오는 보상은 없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랑 같이 일하셨던 분들도 사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치만 제가 5성급 호텔로 오고 나서는 뭔가 저의 마인드가 확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5성급은 아무래도 직원들한테 주는 그런 혜택과 복지, 보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그 모든 걸 다 챙겨가려고 한다면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성급에 간 이후로는 주도적으로 많은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업셀링 하려고 노력했고, 고객 만족을 위해서 친절함 플러스 저 친절함을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노력을 했었고, 아무래도 복지와 인센티브들이 이제 다가오니까 이 직원들의 마인드도 굉장히 주도적으로 열정적으로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역시 5성급은 5성급이다.
자, 세 번째로 알아볼 거는 근무 강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내가 프론데스크에 일하면서 체크인 체크아웃만 받으면 끝이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일단 3성, 5성 다 체크인 체크아웃 바쁘다는 전제 하에 5성급의 업무가 왜 강도가 더 셌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5성급 서류 작업이 너무 많다. 근데 그 서류 작업이 다 영어다. 진짜 처음에는 사실 진짜 멘붕 왔어요. 일이 왜 이렇게 많아? 서류 작업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그 과정이 있었기에 앞으로의 회사 생활도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게 또 익숙해지면 이게 업무 강도가 세다라는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싫었던 거 교육이 진짜 많다? 일 많은 거 오케이. 근데 일이 많은데 교육까지 다 들으래요. 그래서 안 들으면 페일하고 안 들으면 문자 오고 공지도 날라오고 근데 그 교육이 한국어도 아니야. 심지어 영어야. 근데 이 오디오를 들으면 굉장히 졸리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5성급 호텔은 바뀌는 것도 많고 규율도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러는 건지 저처럼 공부 머리가 아니신 분들은 살짝 5성급 호텔이 거리감 느껴질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다 적응을 하시면 다 잘하실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알아볼 거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던 언어입니다. 사실 제가 5성급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됐었어요. 와, 나 빼고 다 영어 잘하는 거 아니야? 막 해외파들이 오고 막 그러는 곳 아니야? 이런 기대, 부담, 설렘을 가지고 이제 저도 5성급 호텔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5성급 계신 분들이 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 영어를 아예 못해도 5성급 호텔에서 정말 장기 근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사실 이거는 3성급 호텔에 있었을 때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성에 있었을 때 그렇게 영어 잘하시고 유창하신 분들을 보고 나서 5성에 오니까 생각보다 제가 기대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다 영어를 잘하는 거 아니야? 다 제2외국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사실 좀 덜어두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치만 여기에 안주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언어 공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대망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연봉은 회사의 연봉 테이블에 따라 엄청나게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봉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호텔리어 연봉 진짜 작아요. 내가 들인 노력 대비, 내가 꿈꿨던 열정 대비 호텔리어 연봉은 생각보다 작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성과 5성의 연봉 차이는 얼마나 날까? 3성이 많이 받을까요? 5성이 많이 받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연봉 테이블 자체는 3성이 높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호텔은 연봉이 다가 아니라는 거. 야간 수당, 교통비, 기숙사비, 인센티브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연봉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3성급은 연봉 테이블을 좀 높게 잡되 인센티브나 보너스를 많이 안 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치만 5성급은 인센티브도 굉장히 많았고 보너스도 많았고 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만큼 더 많이 챙겨줬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5성급이 훨씬 더 높았죠. 제가 직접적으로 연봉을 오픈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성급의 주임 연봉 1,000만원, 5성급의 대리 연봉 1,000만원. 이해가 되셨죠? 뭐 이런 식으로 연봉은 사실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거를 좀 잘 계산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서 이직을 굉장히 많이 한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직할 때마다 연봉이 올라가요. 이직을 할 때 연봉을 동일하게 가거나 또는 연봉을 조금 더 높여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한 호텔에서 계속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1년에 100만 원 정도 올랐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또는 동결됐던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하면서 뭐 200~300씩 더 올려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일했던 호텔보다 마지막에 일했던 호텔의 연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끔 제가 또 만들었죠. 이건 뭐 시간이 지나고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다녔던 직장에 계셨던 분이 정말 장기 근속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연봉이랑 제 연봉이랑 비교해보면 제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연봉 늘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이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주제는 바로 커리어입니다. 왜 우리는 주구장창 5성급만 고집하는 걸까? 우리는 왜 특급 호텔만 가는 걸까? 사실 제가 3성급에 있었을 때는 몰랐어요. 왜 5성급을 가야 하는지. 제가 앞서 마인드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인드의 변화는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3성급 호텔 다녔을 때 저 진짜 편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사실상 보면 그게 내 성장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도 없었고 목표도 없이 그냥 돈 많이 주는 곳,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 집 가까운 곳,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5성급에 오니까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나의 부족한 점이 훤히 보이게 되고 또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근데 이렇게 저의 성장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이직하는데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내가 특급 호텔에 있었다라는 그 이력서 한 줄만으로도 이직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이직을 했을 때 어떠한 베네핏을 가지고 이직을 하셨는지까지 다 전달해 들으니까 그래도 내가 호텔리어 라이프 하면서 5성급은 한 번은 꼭 경험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3성급의 장단점, 5성급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의견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제 의견에 치우치지 마시고 많은 경험해보시고 나와 잘 맞는 호텔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소통하면서 지냅시다. 여러분들만의 호텔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